전 시간에 우리는 그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유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어진 설계 사양으로부터 설계 사양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유도한 다음에 설계 절차를 진행을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몇 가지 더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유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예를 들고, 그 다음에 스테이트 리덕션, 스테이트의 중복된 스테이트를 제거하는 방법, 그리고 각각의 스테이트에 바이너리 코드를 어사인, 할당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시퀀스 디텍터에 대한 스테이트 다이어그램 예제인데요. 이 입력을 보면 클락이 있고 리셋에 대한 입력이 있고, 리셋에 첨자 n이 붙어 있는 것은 액티브 로우, 그러니까 0일 때 리셋이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x로부터 비트 스트림이 입력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0 또는 1이 시리얼로, 직렬로 한 비트씩 이렇게 들어온다 이거죠. 직렬로 한 비트씩 입력됐을 때 입력되는 시퀀스가 01, 01을 인식해서 0101이 들어왔을 때 2를 출력하는 어떤 시스템에 대한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한번 구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일 먼저 무엇 타입의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유도를 해보자. 그러니까 입력 비트가 직렬로, 시리얼로 0101의 같은 비트 스트림이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 0101 패턴이 들어오면, 0101 패턴이 들어오면 출력 Z에 2를 출력하는 어떤 시스템에 대한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유도를 해보자.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유도하는 방법은 무어 타입인 경우, 무어 타입의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인 경우 석세스 하는 케이스를 먼저 작성을 한다. 그러니까 0101 패턴을 인식하는 패턴을 먼저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A 상태는 스타트 상태가 되겠죠. 그때 0이 들어오면 B 상태로 가고, B 상태에서 1이 들어오면 C 상태로 가고, C 상태에서 0이 들어오면 D. 그래서 이와 같이 0, 1, 0, 1이 모두 들어오는 경우를 먼저 작성합니다. 그래서 A는 일종의 초기 상태가 되겠고, B는 0이 들어와 있는 상태, C는 0, 1이 들어와 있는 상태, D는 0, 1, 0이 들어와 있는 상태, E는 0, 1, 0, 1이 모두 들어와 있는 상태. 그래서 이 패턴을 완성하는 플로우 흐름부터 먼저 작성을 하자. 그리고 출력은 이제 우리가 무어 모델로 작성하기로 했으니까 0101이 모두 들어와 있는 이 상태만 1을 출력하고 나머지는 모두 0을 출력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상태를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타트 상태에서 최초에 1이 들어왔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1이 들어왔을 때는 초기 상태, 아무것도 0101 중에 어떤 패턴도 초기에 1이 들어와 있는 상태니까 역시 스타트 상태를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겠죠. 만약에 B에서 0이 들어왔으면 어떻게 되죠? 00이 되니까 0인 상태에서 B는 0이 들어있는 상태인데, 0을 인식한 상태인데, 그 다음에 0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0이 이 패턴 중에서 요 0이 들어와 있는 상태를 만족하죠. 그러니까 이 상태를 그대로 유지를 하겠다. 그 다음에 0일인 상태에서 만약에 0이 들어오면 1로 가겠지만, 당연히 만약에 0일인 상태에서 1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0일인 상태에서 1이 들어오면 이 패턴 중에 하나도 만족하지 않죠. 그러니까 초기 상태로 진입을, 트랜지션, 천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D에서, 즉 010인 상태에서 0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0, 1, 0,
여기 1이 들어오면 이제 완전히 패턴을 만족하니까 이제 1을 출력해야 되고, 만약에 0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요 네 가지 4비트 패턴 중에 0이 들어와 있는 상태를 만족하니까 0이 들어오면 요 첫 번째, 두 번째 0이 들어있는 상태로 처리를 해야 된다. 만약에 이 상태에서 0101이 들어온 상태에서 만약에 0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0이 들어오면 중복을 허용하는 경우, 이 패턴의 중복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이 4비트 패턴 중에 이미 010을 만족하고 있죠. 그러니까 0이 들어와 있는 경우에는 010이 들어와 있는 상태로 처리를 해야 되고, 만약에 이 상태에서 1이 들어오면 0101 다음에 1이 들어오면 이 4비트 패턴 중에 어떤 경우도 만족하지 않으니까 다시 최초의 상태로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디자인 스펙으로부터 스테이트 다이그램을 유도하는 방법은 뭐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고, 먼저 이 패턴을 만족하는 경우, 즉 01, 01을 만족하는 이 플로우에 대한 스테이트 다이그램을 먼저 완성을 하고, 그 외의 경우를 나머지 스테이트 다이그램으로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스테이트 다이그램의 동작을 이제 웨이브폼 형태로 살펴보면, 무어 타입이니까 출력이 어디에서 발생합니까? 현재 상태에서 출력을 내보낸다. 왜냐하면 무어 타입의 스테이트 다이그램의 경우에는 출력이 오직 현재 상태만의 함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 리셋 시그널이 입력이 있는데, 리셋이 0일 때에 초기 상태로 진입하죠. 그래서 여기 리셋이 0이 되자마자 비동기 리셋의 경우 비동기 리셋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비동기 리셋, 즉 어싱크로너스 리셋이라고 가정하자. 어싱크로너스 리셋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클락에 관계없이, 어싱크로너스는 어떻게 해석한다고 그랬죠? 클락에 관계없이 즉시. 그러니까 클락 신호에 관계없이 즉시 리셋 되는 경우 어싱크로너스 리셋. 그러니까 그러면 이와 반대로 싱크로너스 리셋은 뭐가 되겠어요? 클락에 동기돼서 리셋. 근데 이제 우리가 가정하기를 어싱크로너스 리셋이라고 가정하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리셋이 제로로 되자마자 즉시 상태는 어디로 처리합니까? 이 A 상태로 처리하게 되겠죠. 그래서 A 상태로 처리한다. 그때 출력은 뭐죠? 0이죠. 그러니까 0을 출력하게 된다. 그 다음에 그 다음 클럭에서 그리고 시퀀스 디텍터를 구성하는 프리플랍의 경우 포지티브 에지에서 트리거 된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프리플랍은, 그런데 여기서 프리플랍은 몇 개가 필요할까요? 스테이트 개수가 모두 몇 개입니까? 스테이트 개수가 5개니까 스테이트 개수, 넘버 오브 스테이트 개수가 몇 개예요? 5개. 따라서 프리플랍은 몇 개 필요해요? 프리플랍이 몇 개 필요하냐는 질문은 뭐냐면, 5개의 스테이트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몇 비트가 필요하느냐와 같은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5개를 구분하려면 적어도 3비트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프리플랍은 3개가 필요할 것이다. 이 프리플랍들은, 근데 프리플랍들은 언제 변화하죠? 가정하기를 포지티브 엣지에서 변화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각각의 스테이트를 나타내는 스테이트 변수들은 프리플랍의 포지티브 엣지에서 변할 것이다. 근데 무어 모델이니까 출력 또한 현재 상태의 함수니까 프리플랍의 값에 따라서 출력이 결정되므로 역시 출력도 포지티브 엣지에서 변할 것이다. 왜냐하면 상태가 포지티브 엣지에서 변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A 상태에서 0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B 상태로 가죠. 언제? 프리플랍의 클락의 포지티브 엣지에서 B 상태로 간다. B 상태에서 1이 들어오면, B 상태에 1이 들어오면 C 상태로 가죠. 언제? 클락의 포지티브 엣지에서 1이 들어오면, 입력이 1이 들어오면 C 상태로 처리하죠.
C 상태에서 0이 들어오면 C 상태에서 0이 들어오면 D 상태로 처리하고, D 상태에서 만약에 1이 들어오면 이 상태로 처리하죠. 이 상태로 2에서 0이 들어오면 D로 처리하겠네요. 그래서 D로 처리하고, 언제? 포지티브 엣지에서. 그 다음에 D에서 0이 들어오면 B로 가겠네요. D에서 0이 들어오면 B로. B에서 1이 들어오면 포지티브 엣지에서 B에서 1이 들어오면 C로 가겠네요. 자, C에서 0이 들어오면 D로. D에서 1이 들어오면 2로 천이 되겠고, 2에서 0이 들어오면 2로 D로 천이하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출력 부분을 살펴보면 A 상태, 출력은 오직 현재 상태 함수이므로 A 상태에서는 0을 출력하고, B 상태에서는 0을 출력하고, 그 다음에 C 상태에서는 여기 보시다시피 0을 출력하고 있고, D 상태에서는 0을 출력하고, E 상태에서는 2를 출력하죠. 이 상태에서는 여기 이 상태에서는 2를 출력하죠. 출력값은 언제 변합니까? 클락에 동기화돼서 나타납니다. D 상태에서는 0 이렇게 되면 할 수 있죠. 결과적으로 이 시퀀스 0101이라는 시퀀스 패턴을 찾는 디텍터의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이 이렇고, 예를 들어서 뭐 입력이 이렇게 들어올 경우, 리셋 입력 클락이 이렇게 들어올 경우에 그 현재 상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출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알아봤는데, 결국 이 스테이트들도 역시 클락에 동기화돼서 변화하고, 출력도 역시 현재 상태의 변화에 따라서 클락에 동기화돼서 변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다시피 0101 패턴이 들어오면 1을 출력하는 걸 알 수 있죠. 0101 패턴이 들어오면 2를 출력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입력 패턴의 중복을 허용한다면 여기도 역시 0101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므로 2를 출력함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0101 시퀀스, 01 들어오는 시퀀스가 시리얼로 입력되는 시퀀스가 0101을 인식하는 시퀀스 디텍터 또는 이제 레커그나이저, 0101을 인식한다, 그런 의미에서 디텍터 또는 이제 시퀀스 레커그나이저라고 하는데, 레커그나이저라고도 불립니다. 또는 시퀀스 레커그나이저 또는 패턴 레커그나이저, 뭐 이런 말로 불리우기도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밀리 타입의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유도를 해보자. 입출력 조건은 똑같고요. 자, 이번에도 역시 0101을 성공적으로 인식하는 스테이트 흐름을 먼저 작성을 한다. 즉 A 상태는 뭐냐면, 이건 일종의 스타트, 초기 상태 또는 스타트 상태라고 보고, 그 다음에 0이 들어오면 B로 가고, B는 어떤 상태입니까? 결국 0이 들어와 있는 상태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0101이니까 010, 그래서 B에서 1이 들어오면 C 상태라고. C는 어떤 상태예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하면 0, 1이 들어와 있는 상태죠. 그 다음에 D는 어떤 상태예요? 0, 1, 0이 들어와 있는 상태다. 010 패턴이, 즉 0101 중에 010 패턴이 들어와 있는 상태죠. 우리가 무어 타입의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구성할 때는 이 성공하는 스테이트까지, 2라는 상태까지 작성을 해서 01, 01이 들어와 있는 상태, 뭐 이렇게 작성을 했지만, 밀리 타입의 경우에는 최후의 성공적인 입력 패턴 1이 들어올 때 즉시 출력할 수 있으니까
요 마지막 이 스테이트는 필요가 없다. 만약에 이 상태에서 D라는 상태에서 즉 010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1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를 출력하게 되겠죠. 1이 출력하겠다. 그래서 만약에 010 여기는 D 상태인데 010에서 만약에 1이 들어오면 1을 출력하겠죠. 이때 이 상태에서 이제 입력이 1이 들어오자마자 1을 출력하겠다. 그리고 어떤 상태로 처리하죠? 입력 4비트 중에 일치하는 부분이 01이 이미 들어와 있다고 보고 01이 들어와 있는 상태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 01이 들어와 있는 상태는 C 상태니까 만약에 D 상태에서 즉 01 상태에서 1이 들어오면 이때 2를 출력하고 이때 2를 출력하고 2를 출력하고 어떤 상태로 간다? 이 패턴의 중복을 허용한다면 01이 이미 들어와 있으니까 01이 입력된 상태 즉 C 상태로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패턴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주면 되겠죠. A 상태에서 0이 들어오면 B 상태로 가지만 A 상태에서 1이 들어오면 최초에 1이 들어왔다.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최초에 1이 들어왔으면 이 4비트 패턴 중에 순서적으로 어디에도 해당이 되지 않으므로 현재 상태를 초기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거고 만약에 B 상태에서 1이 들어오지 않고 0이 들어왔다. 즉 00이 들어왔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4개 순서 입력 중에 어느 부분에 해당돼요? 여기를 만족하죠. 0이 하나 00인 상태는 0이 하나 들어와 있는 상태를 만족하죠. 그러니까 0이 하나 들어와 있는 상태, B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만약에 C 상태, 즉 01인 상태에서 0이 들어오면 D로 처리하지만 만약에 1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011은 이 중에 어떤 패턴도 인식하지 않으므로 어떤 패턴과도 인식하지 않으므로 최초의 상태로 진입한다. 언제? 1이 들어왔을 경우 그때 출력은 0이 되겠죠. 만약에 D에서 만약에 0이 들어온다. D는 010인 상태인데 만약에 1이 들어오면 1을 출력하겠죠. 근데 0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0100이면 이 패턴 중에 어디를 만족합니까? 이 0이 하나 들어와 있는 상태를 만족하죠. 그러니까 0이 하나 들어와 있는 상태, B 상태를 만족하므로 이쪽으로 처리한다. 언제? 0이 들어올 때. 그때는 0을 출력한다. 이런 방식으로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유도를 하면 되겠어요. 자, 이와 같은 밀리타입의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으로부터 주어진 클럭, 리셋, 인풋, 입력에 대해서 스테이트하고 출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봅시다. 가정은 똑같습니다. 클락의 모던 프리플랍은 클락의 포지티브 엣지에서 트리거 된다 라고 가정하고 이 리셋은 어싱크로너스 리셋이라고 가정하자. 즉 클락에 관계없이 즉시 변화하는 리셋 입력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 타입의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유도했을 때에는 전체 스테이트의 개수가 5개였죠. 5개였다는 얘기는 프리플랍의 개수가 3개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밀리 타입의 경우에는 넘버 오브 스테이트의 개수가 몇 개예요? 4개죠. 4개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4개의 스테이트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몇 비트가 필요합니까? 2비트면 충분하다. 따라서 프리플랍은 몇 개가 필요해요? 프리플랍은 2개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프리플랍 하나에 1비트씩 저장이 되니까 이 4개의 스테이트를 구분하기 위해서 2비트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는 프리플랍이 2개 필요하다. 따라서 밀리머신의 경우에는 무어 머신에 비해서 필요한 프리플랍의 개수가 감소된다. 훨씬 적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심플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클락의 여기는 리셋이 0이므로 이 리셋은 어싱크로너스 리셋이다. 또한 액티브 로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액티브 로우 그 얘기 뭐냐면 로우 즉 0일 때 이네이블 된다. 0일 때 액티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0일 때 리셋 된다. 1일 때 리셋 된다 그러면 액티브 하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0이면 어싱크로너스하게 즉시 클락은 여기가 포지티브 엣지인데 클락에 관계없이 즉시 A 상태로 바뀌게 되겠죠. A 상태로 바뀐다. 그때 출력은 뭐냐? 0이었다. 이거지. 그래서 0으로 출력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리셋 입력의 경우에는 0이죠. 리셋 입력의 경우에는 어떤 시스템을 초기화하는 시킬 때 사용하는 입력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A 상태에서 0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A 상태에서 0이 들어오면 0을 출력하죠. 0을 출력하죠. 그 다음에 언제 스테이트가 바뀝니까? 클락의 포지티브 엣지에서 어디로 바뀐다? B 상태로 바뀐다. 만약에 B 상태에서 0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0을 출력하죠. B 상태에서 0이 들어오면 0을 출력하죠. 근데 여기 중간에 B 상태인 상황에서 입력이 1로 바뀌었어요. B 상태에서 1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출력은 역시 0이죠. 0이 된다. 자, 이제 B 상태에서 1이 들어왔는데 그때 상태는 언제 바뀝니까? 포지티브 엣지에서 바뀐다. B 상태에서 1이 들어왔어. B 상태에서 1이 들어오면 상태 C로 바뀌겠죠. 트랜지션 되겠죠. C 상태로 가겠죠. 언제? 포지티브 엣지에서 C 상태로 간다. C 상태에서 1이 들어오면 C 상태에서 1이 들어오면 0을 출력하죠. 1이 들어오면 0을 출력하죠. 근데 C 상태에서 0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C 상태에서 0이 들어오면 역시 0을 출력한다. 0을 출력하고 D 상태로 바뀐다. 언제? 요 포지티브 엣지에서 D 상태로 바뀌었죠. 자, D 상태에서 만약에 0이 들어오면 D 상태에서 0이 들어오면 0을 출력하죠. 0을 출력합니다. 그 다음에 D 상태에서 1이 들어오면 D 상태에서 1로 바뀌었죠. 1이 들어오면 1을 출력하죠. 그래서 1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스테이트는 바뀐다. C로. 언제? 클락의 포지티브 엣지에서 C 상태로 바뀌었죠. C 상태에서 1이 들어오면 0을 출력한다. 0을 출력하고 그 다음에 C 상태에서 1이 들어오면 0을 출력하고 C 상태에서 0이 들어오면 0을 출력하죠. 역시 0을 출력합니다. 그리고 D 상태로 바뀌죠. 언제? 클락의 포지티브 엣지에서 D 상태로 바뀐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도 다 해석을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D 상태에서 0이 들어오면 0을 출력하죠. 0을 출력하다가 0을 출력하고 B 상태로 바뀌죠. 언제? 포지티브 엣지에서 B 상태로 바뀐다. 근데 B 상태에서 1이 중간에 1로 바뀌었어요. B 상태에서 1로 바뀌면 출력은 역시 0이네요. 그리고 B 상태에서 1이 들어오면 출력은 0이고 C 상태로 처리하죠. 포지티브 엣지에서. 그러니까 상태는 기본적으로 프리플랍으로 구성이 되니까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프리플랍이 사용되니까 이 스테이트 자체는 클락에 동기화돼서 변화한다. 그러나 출력은 입력이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이 중간에 바뀔 경우 출력도 즉시 반영돼서 변화한다. 클락에 관계없이. 그러한 점이 밀리머신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C에서 0이 들어오면 뒤로 처리하겠죠. 언제? 클락의 포지티브 엣지에서. 그리고 출력은 0이다. 근데 D에서 0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D에서 0이 들어오면 0을 출력하겠죠? 근데 중간에 D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1로 바뀌었어요, 입력이 1로 바뀌면 즉시 1로 출력하죠. 클락에 관계없이. 그리고 1이 들어오면 1을 출력하고 C 상태로 변한다. 그리고 C에서 0이 들어오면 0을 출력하죠. 0을 출력하고 D로 바뀌죠. 언제? 클락의 포지티브 엣지에서. 만약에 D에서 0이 들어오면 0을 출력하지만 중간에 D에서 입력이 1로 바뀌었어요. D에서 1이 들어오면 1로 출력하고 C로 바뀐다.
즉시 1로 출력하죠. 그리고 C로 바뀌는 건 언제? 클락의 포지티브 엣지에서 바뀐다. 그래서 여기를 가만히 웨이브폼을 살펴보면 여기 0101이 들어오면 1을 출력함을 할 수 있죠. 0101이 들어오면 1을 출력한다. 0101이 들어오면 1을 출력한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밀리 타입의 스테이트 다이그램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무어 타입의 스테이트 다이그램보다 전체 스테이트 개수가 더 적다. 그런 얘기. 그 다음에 밀리 타입의 스테이트는 언제 변화한다? 무어 타입과 마찬가지로 클락의 엣지에서 동기화돼서 변화한다. 그 다음에 차이점이라고 하면 무어 타입은 이 출력이 역시 현재 상태에 동기화돼서, 즉 현재 상태가 변화할 때 변화하죠. 그러나 밀리 타입의 스테이트 다이그램, 스테이트 머신의 경우에는 이 출력은 입력이 예를 들어서 이 경우 변동되면 현재 상태는 동일하지만 입력이 변화하면 즉시 출력이 바뀐다. 입력에 따라서 비동기적으로 출력이 변화한다는 점이 무어 타입하고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자, 1101 패턴을 인식하는 이 패턴을 시퀀스를 디텍션하는 스테이트 다이그램을 구해봐라. 뭐 비슷한 예가 되겠지만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무어 타입의 경우에는 석세스 하는 경우 이 패턴을 성공적으로 찾는 스테이트의 조합을 먼저 구한다. 그래서 1이 들어오면 스테이트 1, 1이 들어온 상태로 가고 1이 또 들어오면 11이 들어온 상태로 가고 스테이트 이름도 이렇게 의미 있는 이름으로 바꾸는 게 좋겠죠. 만약에 0이 들어오면 110이 들어온 S110으로 가고 또 1이 들어오면 S1110이 들어오고 그때 비로소 1을 출력한다. 이게 이제 무어 타입의 이제 스테이트 다이그램이 되겠죠. 이거는 이제 무어 타입의 스테이트 다이그램. 무어 타입의 스테이트 다이그램은 이 패턴이 모두 입력한 스테이트들까지 모두 작성을 해줘야 된다. 1이 들어온 상태, 11이 들어온 상태, 110이 들어온 상태, 1101이 들어온 상태까지 모두 스테이트를 작성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패턴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몇 가지만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1101에서 0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1101에서 만약에 0이 들어오면 이 1101 중에서 만족하는 패턴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최초의 상태로 0이 들어오면 최초의 상태로 간다. 만약에 1101에서 1이 들어오면 1101에서 1이 들어오면 이 패턴에서 1이 둘이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를 만족하죠. 그러니까 1이 두 번 들어와 있는 상태, 어떤 상태? 여기죠. 그러니까 1이 들어오면 1로 처리하게 되죠. 나머지 부분도 작성을 해주면 된다. 자, 그 다음에 밀리 타입의 스테이트 다이그램을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 성공하는 경우에 스테이트들을 먼저 구성해본다. 최초의 상태에서 1이 들어오고 1101을 인식해야 되니까 110이 들어있는 상태까지 작성을 해준다. 그래서 여기는 1이 들어와 있는 상태, 여기는 11이 들어와 있는 상태, 여기는 110이 들어와 있는 상태. 근데 밀리 타입의 스테이트 다이그램의 경우는 마지막 패턴 1이 들어있는 상태를 작성해 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1이 들어오면 1이 들어오자마자 어떤 스테이트로 트랜지션 되기 전에 1을 출력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1101에서 1이 들어오면 주어진 패턴을 만족하니까 스테이트로 처리하기 전에 이미 1을 출력하게 되겠죠. 그리고 어떤 상태로 처리합니까? 1101 중에서 1101이 1을 출력하고 만족했어요. 만족한 다음에 만족한 경우 어느 스테이트로 처리해야 돼요? 이 패턴 중에 이미 1이 하나 들어있는 상태를 만족하니까 1이 하나인 상태로 처리를 해야 된다. 만약에 110에서 이 경우는 110에서 0이 들어있는 상태죠. 그럼 어디로 처리해야 되겠어요? 1100은 이 패턴 중에서 만족하는 이 패턴 중에서 만족하는 서브 패턴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최초의 상태로 처리해야 된다.
최초의 상태로 처리하고 패턴을 만족하지 않으므로 0을 출력해야 되겠죠. 나머지 경우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면 되겠다. 자, 또 다른 예제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101 패턴을 101을 만족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지금까지 패턴을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아내는 시퀀스 디텍터에 대해서는 이제 예를 많이 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세요. 그래서 밀리 모델을 결과적으로 봤을 때 밀리 모델로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니까 전체 스테이트의 개수가 몇 개? 3개네요. 전체 스테이트의 개수가 3개. 따라서 프리플랍은 몇 개가 필요하겠어요? 전체 스테이트 개수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2비트가 필요하니까 프리플랍은 2개가 필요하겠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네요. 무어 모델도 스테이트 개수는 다행히도 4개니까 프리플랍의 개수는 역시 2개가 되겠네요. 스테이트 개수는 일반적으로 무어 모델의 경우 스테이트 개수가 많죠. 자, 이 경우는 여러분이 직접 확인을 해 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시퀀스 디텍터인데 연속돼서 0이 들어오는 경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되겠죠. 0이 00 들어오는 경우 또는 000, 0000 이렇게 0이 2개 이상 들어오는 경우, 그 다음에 연속된 1, 그러니까 1이 2개 이상 들어오는 경우 11 또는 111 또는 1111 1111 이렇게 0이 연속해서 들어오는 경우 또는 1이 연속해서 들어오는 경우 출력으로 1을 내보내는 이러한 시퀀스 디텍터를 설계해봐라. 자, 여기는 초기 상태가 되겠고 0이 한 번 들어왔어요.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여기는 0이 한 번 들어온 상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0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 그 다음에 또 0이 들어오면 2를 출력하고, 그러니까 00이면 1을 출력하겠죠. 이때 1을 출력하겠죠. 그리고 어느 상태로 갑니까? 1이 하나 이상 들어와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다시 이 상태로 가야 되겠죠. 만약에 0이 하나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1이 들어왔어요. 0이 하나 들어간 상태에서 1이 들어왔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1이 하나 들어와 있는 상태로 가야 되겠죠. 1이 하나 들어있는 상태에서 1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1이 만약에 여기서 1이 들어오면 1이 이제 2개 이상 들어왔으니까 1을 출력해야 되겠죠. 그리고 어떤 상태로 처리해요? 1이 하나 들어와 있는 상태로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초기 상태에서 1이 들어오면 1이 하나 들어있는 상태로 처리하면 되고요. 따라서 밀리 모델로 구성해서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구성했을 경우 3개의 스테이트로 구성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무어 모델로 작성을 해보죠. 무어 모델로 작성해보면 여기 만약에 초기 상태에서 0이 들어오면 first zero 상태, 0이 처음 들어왔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여기는 multiple zero, 0이 여러 개 있는 상태. 그러니까 0이 하나 들어와 있는 상태는 F0, first zero 상태로 가고 0을 출력하겠죠. 근데 0이 하나 또 들어오면 0이 2번 들어온 거니까 0이 처음 0에서 0이 들어오면 0이 2개 이상 들어왔으니까 멀티플 제로 상태로 처리하고 1을 내보내겠죠. 그 다음에 0이 계속 들어오면 0이 이제 2개, 3개, 4개 계속 들어오는 경우 1을 출력해야 되겠죠. 0이 여러 개 들어와 있으니까. 만약에 1이 들어온 경우 초기 상태에서 1이 들어오면 first 1 상태로 가고 이때 또 1이 들어오면 multiple 1 상태로 가서 1을 출력하고 계속 1이 들어오면 multiple 1 상태를 유지하면서 1을 계속 출력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000이 들어왔는데 그 다음에 1이 들어왔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서 1이 들어왔으니까 1이 처음 들어와 있는 상태로 가야 되겠네요. 만약에 여기 11111이 들어온 상태에서 0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0이 처음 들어온 상태로 가야 되겠네. 만약에 여기 0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0이 하나 들어있는 상태에서 1이 들어오면 1이 하나 들어있는 상태로 처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1로 처리해야 된다. 자, 이 두 개의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비교해 보세요. 여기는 스테이트 개수가 3개, 따라서 프리플랍은 2개가 필요하겠네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3개의 스테이트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2비트가 필요하다. 이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경우에는 스테이트의 개수가 무어 모델의 경우 스테이트의 개수가 전체 5개. 따라서 이 스테이트를 구분하기 위해서 몇 비트가 필요해요? 3비트가 필요하다. 따라서 프리플랍은 3개 필요하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무어 모델의 경우에는 밀리 모델보다 전체 스테이트의 개수가 많다. 일반적으로 많다. 따라서 필요한 프리플랍의 개수도 일반적으로 같거나 많다. 이렇게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숙제인데요. 0010을 인식하는 시퀀스 레커그나이저에 대한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유도하라는 숙제입니다. 밀리 모델로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구성하고 무어 모델로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한번 각각 구성을 해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출력은 입력의 중복을 허용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0010이면 1을 출력하죠. 그 다음에 여기 이미 들어와 있는 이 패턴까지도 입력까지도 중복을 허용한다. 그러니까 이때도 1을 출력하지만 여기 이미 들어와 있는 0까지 포함해서 이때도 1을 출력한다. 즉 0010일 때 1을 출력하죠. 그러나 중복을 허용한다고 그랬으니까 이 0까지 포함해서 0010이면 또 1을 출력하겠죠. 이 중복을 허용한다는 의미를 정확히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구성을 했어요. 어떤 설계 사양으로부터 주어진 설계 스펙, 디자인 스펙, 설계 사양으로부터 디자인 스펙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예로부터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유도를 했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그 다음 과정은 뭐냐면 스테이트 다이어그램, 그 다음에는 바로 스테이트 리덕션, 그러니까 중복된 스테이트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는 각각의 스테이트에 대해서 바이너리 코드를 할당하는 과정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먼저 스테이트 리덕션에 대해서 알아보죠. 스테이트 리덕션은 뭐냐면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에서 이퀴벌런트 스테이트, 그러니까 중복된 스테이트, 동일한 스테이트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두 개가 동일한 스테이트다 그러면 하나를 제거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퀴벌런트 스테이트, 동일한 스테이트를 찾자. 여러 개의 스테이트, 예를 들어서 이 상태도의 경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스테이트의 개수는 모두 몇 개? 7개죠. 스테이트의 개수는 7개입니다. 넘버 오브 스테이트는 7개인데 이 중에서 동일한 스테이트는 제거를 하자. 중복된 스테이트가 정확한 표현이겠네요. 중복된 스테이트는 제거를 하자. 그러면 스테이트의 개수는 줄어들 거고, 따라서 프리플랍의 개수, 게이트의 개수도 줄어들 거고, 따라서 전체 회로 사이즈 줄어들 거고, 그 다음에 회로를 구성하기 위한 전체 비용도 줄어들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정의하기를 중복된 스테이트, 동일한 스테이트는 뭐냐? 주어진 입력에 대해서 출력도 동일하고 넥스트 스테이트도 동일할 경우에 두 스테이트는 이퀴벌런트하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도에 대해서 상태표를 작성을 해 보겠어요. 상태표를 작성하는데,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 대해서 입력에 따라서 다음 상태가 어떻게 바뀌는지, 또 입력에 따라서 출력은 어떻게 바뀌는지를 작성을 해보자. 그리고서 현재 상태의 개수가 7개니까 이 7개의 상태, 현재 상태 중에서 이퀴벌런트 스테이트를 찾는 겁니다. 이퀴벌런트 스테이트는 뭐라고요? 주어진 입력에 대해서 다음 상태도 똑같고 그리고 출력도 똑같은 스테이트를 찾아보자. 그러니까 어떤 현재 상태에 대해서 이 다음 상태 및 출력이 동일하면 이퀴벌런트 스테이트로 정의를 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서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자, 여기서 현재 상태에 대해서 다음 상태 출력을 구해봤습니다. 각각의 입력값에 대해서. 방금 전 페이지에서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보고 이와 같은 상태표를 작성을 했어요. 작성을 했는데 보세요. 이 상태에서
각각의 입력에 대해서 다음 상태 출력을 구해보니까 AF01이었고, G 상태에서도 주어진 똑같은 입력에 대해서 다음 상태가 AF, 출력이 01. 그러니까 동일한 두 개의 행을 찾은 거죠. 그랬을 때 E하고 F는 equivalent state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얘는 삭제하고 G 상태는 없애버리고 G 대신에 뭘 사용하면 됩니까? E를 사용하면 되겠다. G 대신에 E를 사용하면 되겠다. 그럼 어떻게 이 상태표는 이렇게 변하겠죠. 얘는 삭제하고 G 대신에 E를 사용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이번에 또 다 정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이퀴벌런트 스테이트를 찾아보자고요. 찾아보는데 여기도 EF01 동일하네요. 따라서 D하고 F는 이퀴벌런트 스테이트다. 왜냐하면 주어진 입력에 대해서 다음 상태도 똑같고 주어진 입력에 대해서 출력도 동일하므로 이퀴벌런트 스테이트다. 따라서 얘는 필요 없다. 동일한 이퀴벌런트 스테이트니까. 그리고 F 대신에 D를 사용하자. 이퀴벌런트 스테이트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겠다. 이제 이 테이블에서 이퀴벌런트 스테이트가 존재하나요? AB00, CD00, AD00, ED00, AD00 동일한 스테이트가 이퀴벌런트 스테이트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원래 스테이트 개수는 모두 7개였는데 A, B, C, D, E, F, G 7개였는데 이퀴벌런트 스테이트를 찾아서 제거를 하니까 전체 스테이트 개수는 5개로 줄일 수 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원래는 이 7개의 스테이트를 갖는 이런 스테이트 다이그램이었는데 상태 축소, 스테이트 리덕션 과정을 통해서 이 5개로 구성되는 스테이트 다이그램으로 줄일 수 있었다. 즉 여기서 이 스테이트 다이그램은 스테이트 개수가 모두 몇 개? 7개였는데 여기는 스테이트 개수를 5개로 줄일 수 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죠. 자, 스테이트 리덕션 과정을 수행한 다음에는 스테이트 어사인먼트를 수행해야 됩니다. 최종적으로 5개의 상태, A, B, C, D, E, 5개, A, B, C, D, E, 5개의 상태를 다 갖는 스테이트 다이그램으로 우리가 축소를 할 수 있었었죠. 그런데 이 스테이트 어사인먼트는 뭐냐면 각각의 스테이트에 이진수를 할당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각각의 스테이트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이진수를 프리플랍에 각각 서로 다른 이진수를 할당을 하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스테이트 개수가 n이라고 하고 그러면 비트 수가 x라고 하면 비트 수가 3이면 스테이트 개수는 모두 8개를 서로 구분할 수가 있겠죠. 최대 스테이트, 그래서 비트의 길이가 4비트면 16개의 스테이트를 구분할 수가 있겠죠. 뭐 이런 방식으로. 자, 그러면 방금 전에 우리가 스테이트 리덕션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얻은 스테이트 다이그램에서 스테이트 개수가 몇 개였어요? 5개였으니까 몇 비트가 필요해요? 3비트가 필요하겠다. 3비트가 필요하겠다. 3비트를 할당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A, B, C, D, E에 대해서 001, 010, 011, 100, 101을 할당할 수도 있겠고 A, B, C, D, E에 대해서 여기와는 다르게 000, 010, 011, 101, 111 이렇게 할당할 수도 있겠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요 스테이트 코드를 할당하느냐에 따라서 설계되는 회로도 달라지겠죠. 응? 상태를 어떤 방식으로 할당을 해야지 우리가 나중에 설계 결과로 나오는 회로도가 간단해질까? 이것도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연구 토픽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학부 과정에서의 어떤 기술 수준을 초과하므로 우리는 이 과정은 이 정도까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스테이트를 코드를 어떻게 할당하느냐에 따라서 설계된 회로의 복잡도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당을 해야지 최적화된 어떻게 할당을 해야지 가장 최적화된 회로를 탄생시킬 수 있을까? 이거는 이제 학부 과정을 벗어나므로 제외를 하고 더 이상 깊이 있는 설명을 제외하고
랜덤하게 할당을 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늘은 스테이트 다이그램을 유도하는 몇 가지 예제를 더 알아봤고, 그 다음에 스테이트 리덕션, 그러니까 스테이트 다이그램으로부터 중복된 동일한 스테이트를 찾아서 스테이트를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스테이트 할당, 그러니까 각각의 스테이트의 이진수를 할당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스테이트 코드를 할당하는 방법은 최적화된 할당 방법에 대해서는 여기서 논외로 하고, 우리가 임의로 각각의 스테이트에 대해서 스테이트 코드를 할당하겠다. 그러나 스테이트 코드의 길이는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다. 그래서 스테이트 코드의 길이가 n개면 최대 2n개의 스테이트를 코드를 할당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